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상당히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팩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세르비아에 가서 했다라고 하는 그 연설문이 나온 그 기사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 사람 이거 엉터리인가? 아니면 속임수를 쓰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죠.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 이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 총액이 한국 국내 총생산의 80%에 달하는데도 고용인원은 94만 명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10대 재벌의 자산 총액이 전체 GDP의 80%다. 여기 경제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잖아, 이 자들이. 그런데 야, 고용은, 책임은 말이야 한 3.5%밖에 안 해. 이런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이거 분명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글쎄 이게 딱히 틀렸다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 글자 한자 한자를 뜯어보면. 하지만 이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산 총액이라고 하는 것과 국내 총생산 GDP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GDP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10대 그룹의 비중, 10대 그룹이 그 국민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하려면 그 10대 그룹이 같은 1년 동안에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합산을 해서 그것을 GDP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면 그게 제대로 된 경제력 집중의 지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숫자는 없어요. 각 기업별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통계청도 그렇고 이런 데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GDP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얘기했던 그 자산입니다. 자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산은 이거는 GDP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기업이나 또는 누가 갖고 있는 재산의 크기예요. 그건 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의 합계가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국부 총조사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2015, 16, 17 그래서 우리나라 국부 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냈어요. 그것을 10대 그룹의 자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2017년의 경우에 10대 그룹의 자산 총액이 얼마냐면 다 합치면 1279조 원입니다. 여기서 2017년 그래프는 보이시죠? 그 기둥,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파란색, 그 부분이 10대 그룹의 자산 총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부 총액은 얼마인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이죠. 그게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13818이에요.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 1경 3818조 원입니다. 그 1219를 13818로 나눠주면 9.3%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0대 재벌 그룹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9.3%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80%가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2016년은 어떠했나? 9.4%고요. 2015년은 어떠했나? 9.5%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80%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80%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언론에서는 회자가 많이 돼요. 시민단체들도 이런 엉터리 같은 숫자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김상조 위원장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 그래도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대학 교수를 오래 했고
아주 진지하게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야, 이거 엉터리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 그 사람들 행정고시 다 통과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열심히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도 그렇고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이건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도대체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다 경제학 시험도 다 통과했고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 정도 내용도 모른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오히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 그리고 엉뚱한 숫자, 그 거짓 숫자를 말을 하고 있다. 80%라고 하는 그 숫자를. 왜? 그렇게 해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재벌놈들,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들이 이 재벌들에 대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속임수를 쓴다.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 거를 정말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이 없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자격도 없어요. 그냥 물러나야 돼요, 다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숫자들 아닙니까? 이 인식 자체가. 자, 근데 이런 숫자가 또 있어요. 10대 그룹 총수의, 그러니까 재벌 그룹 총수의 지분율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삼성그룹 0.31%, 현대차 1.73%, SK그룹 최태원 회장 0.03%, LG는 1.3%, 롯데는 0.43%, 그야말로 쥐꼬리 지분이라고 불릴 정도로 총수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총수의 지분율입니다. 1%도 안 되는, 또 1% 조금 넘는 이런 지분을 갖고 말이지 그룹 전체를 다 좌지우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숫자도 엉터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 기초한 재벌 총수들의 지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그 지분율 수치의 6배가 더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발표한 이 지분 10대 그룹 총수 지분율 평균이 0.84%거든요. 현실을 반영해서 시가에 기초해가지고 제대로 지분율을 계산하면 5.03%가 돼요. 6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갑이라고 하는 이런 재벌 그룹이 있어요. 이 재벌 그룹에는 A사와 B사가 있어요. 두 개의 계열사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재벌이라고 보죠. 실제로는 50개, 60개 계열사들이 막 얽혀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산하는 지분율과 현실에 기초한 지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사가 B사에다가 투자를 한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A사는 이 재벌 총수가 30억을 출자를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7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공모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00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갔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됐어요. 그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파란색 동그라미, 그겁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게 장부 가치입니다. 장부에는, 회계장부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 거죠. 총수 30억, 지분율이 30%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출자한 거 70억, 그래서 자본금 합계는 100억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는 총수의 지분율은 30%입니다. 그런데 이 A사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도 상당히 유망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에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B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5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또 1,500억 출자를 받아가지고 합쳐서 자본금 2천억짜리 회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걸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도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B사는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이 됐어. 현실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사의 시가총액은 2조 원이고 B사의 시가총액은
5조 원이에요. 둘 다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현실 가치를 반영을 해서 지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A사는 2조 원이고 B사는 5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치는 7조 원이에요. 그게 분모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 총수가 출자한 게 A사의 경우에는 30%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2조 원, A사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이니까 그것의 30%, 그래서 6천억. B사의 경우에는 이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요. 다만 A사가 B사에게 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지분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B사의 시가총액 5조 원의 25%를 A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25%. 1조 2,500억이 되겠네요. 그죠? 거기에 30%를 이 총수가 가지는 거잖아요. 왜? A사가 가진 것의 30%는 이 총수의 소유이니까. 자, 그렇다면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위에서 보시는 저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모는 2조 더하기 5조. 이게 그 A사, B사 전체 이 그룹 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실제 가치인 거죠. 7조 원인 거예요. 그게 분모고,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2조 곱하기 0.3, 그게 6천억이죠. 그 다음에 B사에 대한 또 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얼마냐? 5조 곱하기 0.25 곱하기 0.3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게 0.139예요. 13.9%죠. 지금 이와 같은 출자 관계를 갖고 있는 그룹에 있어서 이 총수는 A사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B사에다가도 A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3.9%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계산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숫자인 겁니다. 13.9%. 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그 밑에 있는 방식이에요. 이건 장부가액으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수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만 그 총수의 지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장부 가치가 얼마냐? 이 총수는 A사에다가 30억 출자했잖아요. 끝. 그게 다예요. 그런데 A사와 B사의 장부 가치는 얼마인가? 그것은 A사의 장부 가치는 자본금 100억 원, B사의 장부 가치는 자본금 2천억 원. 그래가지고 분모는 1,000억 더하기 2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실제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2,100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치는 얼마예요? 7조 원이야. 그것을 2,100억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총수가 출자한 그 금액, 그 지분은 얼마냐? 30억이에요. 애초에 30억을 출자했잖아, 너는. 그 장부에 30억이 적혀 있는 거죠. 그걸 나누면 0.014가 돼. 1.4%가 돼요.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실제 이 시장 가치와 실제 지분 관계를 다 추적을 해보면 13.9%인 거죠. 이 총수의 지분율은. 장부 가치만 가지고 직접 지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1.4%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그 수치보다 실제의 총수 지분율은 10배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거보다 더 차이가 많은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총수들의 지분율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이것은 그 현실, 시가와 그 복잡한 관계들을 반영을 제대로 해서 계산을 한 숫자들이에요. 자, 삼성그룹 같으면 어때요? 이 0.31이 총수의 지분율인데 실제의 지분율은 1.55예요. 1.55%죠. 현대차는 1.73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실제는 4.68%예요. 그래서 2.7배예요. 삼성은 5배예요. 실제 지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것보다 5배가 높아. 현대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것보다 2.7배가
더 높은 거죠. 자, 근데 SK는 정말 놀라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0.03%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의 지분율은 총수의 지분율은 3.75%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125배나 되는 거예요. 이 김정호의 경제TV에서 SK의 총수 지분율을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도 0.03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거든요. 저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0.03이라는 숫자를 쓰면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제 동료 경제학자가 이런 사실을 알려줬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야, 뭐 LG는 비슷해요. LG는 1.3%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1.3인데 현실 가치는 1.57, 그래서 1.2 거의 비슷하고요. LG가 거의 비슷해요. 롯데의 경우에는 0.43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실제는 4.35, 10배. GS는 2.8배, 한화는 4.5배, 현대중공업은 0.52% 총수지분율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10.1%가 실제가 그렇고요. 신세계는 1.57%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분 가치는 15.31%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지분율도 많으냐 뭐 틀리느냐 많으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에는 시비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0.03%, 0.31%, 0.43% 이런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지분율이 높아요. 실제 지분율은.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장도 분명히 이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하면 별로 규제할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재벌들을 규제를 계속하고 두들기고 그래야 파워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딱히 쥐꼬리라고 말하기도 뭐하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께서 이렇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0.03%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저도 썼던 거죠.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현실을 매우 왜곡하고 있는 그런 숫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인가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 것인가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